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저희 밸런스 은퇴 TV는 거의 90% 이상 분들이 따로 구독을 하지 않고 그냥 조회를 해서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TV의 성격이 나오는 날짜가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이렇게 앞뒤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좀 하시고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은퇴 자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들 때문에 은퇴 자산에 대한 이야기, 노는 자산이라든지 내 은퇴 자산이라든가 내 자산을 어떻게 찾는가서부터 해서 이제 그걸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은퇴 설계 단계로 들어갈 건데요. 은퇴 설계라는 것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은퇴 자산을 정해야 됩니다. 내 은퇴 자산을 정해야지 은퇴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은퇴한 뒤에 어느 정도까지 돈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내가 90 넘어서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수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저희가 사람이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인데 사람이 언제부터 100세로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나 보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수명이 더 길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서에 보면은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 기록에는. 그 다음에 제일 인간으로서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969세까지 살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답니다. 노아 때 대홍수가 나던 때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대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난 뒤에도 한 300살을 더 산 거죠. 300살 이상을.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서에 보면은 대홍수가 난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로 됐고, 그 뒤에 이제 예수 이후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100세 이하였다가 다시 이제 수명이 좀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수명이라고 할 때 수명이 그냥 죽는 나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명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메인인 직장에서 나오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직장 수명 같은 거죠. 우리나라 특히 저희 또래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정년 60이 됐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게 해당 사항이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한 55세라고 봐야지 된다는 거죠. 가장 메인 잡은. 그 뒤에도 일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직장 수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 게 건강 수명이라고.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픈 기간을 뺀 거예요. 내가 평균 수명이라는 데서 아픈 기간을 빼고 나서 한 건데, 이게 55세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똑같지가 않아요. 이 나이대마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55세인 사람의 건강 수명이 2019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남자가 69세이고 여자가 71세예요. 그래서 의외로 건강 수명 부분 쪽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건강 수명 말고 나머지 기간이 아픈 기간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82세고 여자가 87세에서 보통 5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52세 되는 만으로 55세 되는 분들은 건강 수명이 남자가 69세니까
평균 수명 82세까지 한 13년 동안은 뭐 이래저래 좀 아픈 기간이 있다는 거죠. 아픈 기간이 있는 거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6년 가까이가 아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평균 수명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장 나이라고 하는 최빈 수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장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은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나이를 쭉 평균을 낸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나이를 찾는 건데, 그게 보면 남자가 55세 기준으로 봤을 때 최빈 수명이 남자가 83세고 여자가 89세예요.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길죠. 한 1, 2년 길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최빈 수명입니다. 그래서 그 최빈 수명을 넘어서 가장 이제 오래 사시는 분이 우리가 말할 때 100세 사시는 분인데, 이것이 청려장 수명이라고 해서, 청려장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100세가 되게 되면 대통령 이름으로 지금 보시는 청려장이라는 아주 좋은 고급 지팡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만으로 100세 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작년 기준으로 100세 되시는 분이 4,874명이에요. 그러니까 5,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해에 뭐 거의 한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여자분이 뭐 한 4,000명 되는 겁니다. 4,000명 정도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청려장 수명이라고 해서 100세의 수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자산 수명이에요. 자산 수명이 중간에 있죠. 자산 수명은 뭐냐면 자기가 은퇴했을 때 돈을 가지고 내 생활비를,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부부가, 우리나라 이제 최저 생계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라고 이제 국민연금 연구소의 통계에서 나와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 부부가 한 달에 250만 원을 가지고 사는데, 은퇴 자산이라고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자산만 말하는 겁니다. 은퇴 자산이라고 해서 6억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한 20년 버팁니다. 그러면 75세예요. 그럼 내 자산 수명은 75세예요. 75세 이후에는 자식이든 누군가 손을 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가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자산 수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수명이 벌써 뭐 한 대여섯 개 되죠? 여기서 이 대여섯 개 각각을 다 늘리는 거죠. 늘려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할 건데, 저희가 이제 은퇴 자금 관련돼서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 이제 돈 문제와 관련돼서 하는 것은 직장 수명하고 자산 수명인데, 직장 수명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산 수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은퇴 자산이 많든지, 아니면은 은퇴 자산을 잘 굴리든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하는 법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 수명을 하기 위해서 결국 그럼 이제 자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의 은퇴 자산 1, 2, 3편 하고, 노는 자산 1, 2편, 그 다음에 뭐 노는 자산에서 뭐 종신보험이나 주택연금 이런 거 쭉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걸 이제 보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내가 가진 자산이 전부 다 내 은퇴 자산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만 55세 되는 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퇴하신 분의 자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분이 거주 주택이 10억이에요. 서울 뭐 평균 아파트가 10억이라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서울에 계신다고 치고, 뭐 아파트에 사신다고 치고, 대출 2억 끼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 거주주택이 이제 10억이고, 퇴직금이 이제 2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금으로 이제 2억이 있어요. 들어오는 게 있고, 보통 예금으로, 뭐 예금으로 이제 한 1억 있고, 그 다음에 펀드라든가 이런 투자 상품으로 한 1억.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뭐냐면, 뭐 지금 내 재산은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뭐 65세 이후에 뭐 평균 집사람, 이제 부부의 오래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해서 한 20년 했다. 채우고 했을 때 월 100만 원 정도 받으면 한 2억 4천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럼 그게 뭐 크게 들어서 뭐 한 2억? 이렇게 들었다고 이제 해놓죠. 근데 생명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우리가 보통 나의 자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 자산을 뭐라고 보면은 16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출이 2억 있으니까 내 총 자산은 12억인 거예요. 14억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4억이 내 재산이면 14억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쓰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은퇴 자산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주주택을 그냥 살겠다. 거주주택을 그냥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은퇴 생활비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그 다음에 퇴직금 2억도 대출을 상환을 하겠다. 퇴직한 돈을 가지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내 은퇴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적금 2억 들어온 거 있는데 이건 용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애가 결혼할 때가 다 돼가지고 결혼 자금이라든가 뭐 큰애 작은애 이렇게 해서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걸로 빼놓은 돈이에요. 그건 내 은퇴 생활비를 못 쓰거든요. 그럼 내 은퇴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들어놓은 예금 있는 거 뭐 현금이나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펀드 들어놨던 그 1억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내 총 재산엔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 은퇴할 땐 들어가잖아요. 은퇴할 때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한 2억 4천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종신보험에서 판단해 보시라고 했지만 종신보험을 아무래도 해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약을 하는데 그러면 6천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냈던 거에다 지금 받는 해약률 계산해서 보면. 그래서 뭐 그거 한 6천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니까 내가 은퇴 생활비를 쓸 수 있는 돈이 5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 자산을 이렇게 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10억짜리인데 이거 내가 좀 지나면 이거 5억짜리로 줄이고 그 나머지 5억을 내가 은퇴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5억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대출 2억은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갚았다 쳐요. 그럼 대출 2억은 퇴직금으로 갚았으니까 10억이 온전하게 내 돈이잖아요. 집이니까. 그 다음에 자녀 결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자녀한테 2억은 빼놓는 거고. 그러면 그걸 빼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이 이제 줄어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명보험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대로 두자. 그냥 해약하지 말자. 종신보험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상속되는 거니까 역시 은퇴자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은퇴 자산이 9억 4천이 돼요.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은퇴 자산은, 나의 자산은 어떤 똑같이 정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은퇴 자산으로 고르는 거는 내가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틀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 다 14억을 은퇴 자산으로 싹 다 하고 한 푼도 못 준다 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주고 나는 뭐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은퇴 자산을 정하면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자산 수명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자산 수명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한 달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1년에 얼마 쓰나요? 2,400만 원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달에 200만 원 쓰면은 상반기나 하반기나 한 번은 보너스처럼 한 달 생활비 정도가 더 들어간다. 예비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가 200이면은 1년에는 12달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4달을 곱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가 이걸 계산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산 수명 구하는 걸 간단하게 위해서 7회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내 자산 수명이 이제 몇 년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냐를 계산해 보려면 내가 은퇴 자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은퇴 자산이 5억이 있으면 그 5억에다 7을 곱해요. 그러면 35잖아요. 그러면 35를 뭐로 나누냐면 내 은퇴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쓰겠다 그러면 35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럼 200으로 나누면 17.5년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35년인데 300만 원 쓰겠다 그러면은 대강 12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은퇴 자산을 억 단위로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다 7 곱한 거를 그냥 내가 은퇴 생활비 몇백 쓰느냐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은퇴 시점 하는 데다가 더해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쓴다고 하면 내가 55세에 은퇴를 하니까 거기에 12년을 더하니까 67세까지가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짧잖아요. 더 줄였어야 되죠. 결국 은퇴 자산 5억 가지고 월 300씩 쓰게 되면 얼마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뒤에도 국민연금 나오지 않냐 하는데, 이미 우리는 국민연금까지 다 쳐서 땡겨서 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월 300씩 쓰면 결국 땡겨서 써야죠. 뭐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월 5억의 은퇴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은퇴 생활비를 쓸 수 있는 내 돈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200만 원 정도 써야지, 부부가. 그래야지 17.5년이면은 한 72, 3세가 됩니다. 그럼 72, 3세가 내 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럼 72, 3세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주택연금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더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집에서 살면서 주택연금이 대출이니까 또 싫다라 하는 분들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애들한테 돈 받아 쓰는 거죠. 방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수명을 지금 저희가 제가 7회 법칙이라고 계산한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 수명이 10억이다. 그러니까 자산 수명을 구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해보니까 앞에 두 번째 케이스처럼 집을 5억으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한 9억 4천 나왔어요. 1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10억이라고 쳤을 때 우리 부부는 좀 이제 사는 데가 어차피 생활비가 좀 많이 드니까 월 300은 최소 써야 돼라고 하면은 월 300 쓰면은 10억이니까 7 곱하면 70이니까 70을 3으로 나눠보세요. 70을 3으로 나누면은 23년 정도 돼요. 그러면 23년은 55세에다가 더하면은 78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한 78세, 80세까지는 내 힘으로 살겠네. 80세 넘으면은 이제 애들이 저걸 케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수명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자산 수명의 개념을 아셨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은퇴 자산을 이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편들에서 쭉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자산, 그러니까 연금 자산, 내 연금 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퇴직연금서부터 해서 연금 자산이 내 자산이고, 예금, 투자, 그 다음에 거기 대출 있고, 부동산 있잖아요. 아까 옆에서 나의 자산표에서 보셨죠?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보험 자산에서, 보험에도 연금 보험이 있으니까 연금 자산에 연금 보험까지 넣고, 저축성 보험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예금 성격에. 그럼 그거를 예금 자산에 넣고, 또 변액 보험이라고 해서 투자형 상품은 또 투자랑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 받지만 약관 대출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도 대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대출금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자산이 다 파악이 되는 거고, 이거를 마이 데이터를 가지고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이걸 찾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은퇴 자금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퇴 자산을 하나하나 이제 골라내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 부분을 봐서, 질병상해야 이제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사망보험 같은 경우가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은퇴자산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속을 할 건지 은퇴자산을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좋은가는 사실은 집안의 다른 자산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은퇴자산으로 다 빼봤는데 뺄 게 없으면은 이걸 빼야 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종신보험을 상속을 하지 말고 하고, 여유가 있으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연금 중에서도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딴 데 쓸 수 있는 거죠.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다 연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른 연금이 많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액수가 크면은.
굳이 수익률도 안 나오는 연금으로 다 가지실 필요는 없고, 예금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제 어떤 걸 내가 쓸 거고 어떤 거를 다른 용도로 쓸 거냐. 투자도 마찬가지고, 대출도 어떤 걸 갚을 거냐. 대출을 안 갚으면 그 은퇴자금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순자산에서는 빠지지만 어쨌든 뭐 대출을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연금도 대출이라니까요. 그것도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 주택연금을 들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결정해서 아까 보신 은퇴자산 테이블을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에 보여드린 나의 은퇴자산 테이블이 있지요. 전에 보여드린 테이블에 거기서 지금 이 각각의 부분 쪽을 정리를 하셔서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을 쭉 아까 다 쓰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은퇴자산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쭉 여기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합계라든가 은퇴자산 결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은퇴 설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은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짜는지에 대한 고민과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서부터 하는 은퇴 설계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서 제가 이거 만들어서 올렸을 때 바로 보실 수 있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